1차 듣기 제2부분 우리 오늘은요. 내용 유추하기 관련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내용 유추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가 내용을 유추해서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이 유형에서는요. 여러분 우리 문제의 단어 또는 문제의 문장이 그대로 녹음 안에 노출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녹음을 듣고 상황을 파악하셔서 문제와 맞는지 아닌지를 조금 유추해 주셔야 되는데 비슷한 단어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해요. 의미가 같은 단어들을 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제에서 나온 단어나 혹은 문장이 녹음에 들리지 않는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X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 아셔야 돼요. 예를 들면 문제에서는 他在饭馆 그는 식당에 있다라고 했는데 녹음에서 지금 쭉 보시면 식당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뭘 가지고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这家的菜 우리 이 지아는 양사로서 어떤 돈 버는 영리단체를 셀 때 써주는 양사기 때문에 첫 번째는 얘가 지금 그 어떤 돈을 버는 걸 목적으로 하는 기관에 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차이, 요리 또는요, 火锅真好吃 이런 식으로 지금 음식에 관련된 단어와 여기 지아라는 양사를 통해서 판관이라는 정확한 단어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그가 식당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유추해서 답을 체크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금 제가 했던 거랑 같은 맥락인데 문제와 관련된 표현을 유추해 주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문제에서 小王在中国学汉语 시아왕은요 중국에서 중국어 공부를 한다라고 했는데 중국에도 여러 가지 지역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라고 문제에선 등장했지만 녹음에서는 중국이라고 등장하지 않고 중국의 어떤 지역 명칭이 등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문제와 관련된 내용의 어떤 게 나올지 유추를 먼저 해주시면 돼요. 역시나 녹음 스크립트에 나온 내용은요. 小王去年来到了北京 중국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작년에 뭐 했어요? 북경으로 왔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中国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이 베이징을 통해서 우리 문제와 녹음 스크립트가 일치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세 번째는요. 작은 개념을 포괄하는 큰 개념이 대한 어휘가 들리는지 파악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지금 보시면 吃水果对减肥有帮助 과일을 먹는 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대요. 그런데 우리 지금 과일이란 건 가장 큰 개념이죠. 과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단어들이 들리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뒤쪽 보시면 为了减肥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나는 매일 早上 아침에 하나의 사과와 하나의 바나나를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现在瘦了2公斤 지금은 2kg가 빠졌대요. 즉 결과적으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됐다라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과일이란 단어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이 사과와 바나나는 과일의 하위 개념이기 때문에 이러한 단어를 통해서 역시나 우리는 답이 일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바로 예제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문제 보시면 첫 번째, 女儿生病了. 딸이 뭐예요? 生病. 딸이 병이 났어요. 자, 근데 병이 났다라는 건 되게 큰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듣기를 들으시면서 이 병이 난 거와 관련된 표현이 나오는지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例题一，女儿从昨天就开始牙疼，而且还有些发烧。下午我想带她去医院看看。女儿生病了。女儿从昨天就开始牙疼，而且还有些发烧。下午我想带她去医院看看。女儿生病了。
자, 첫 번째 문장부터 계속 병에 관련된 말들이 등장했어요. 보시면 女儿从昨天就开始牙疼. 첫 번째 단어 뭐 나왔어요? 그죠? 이가 아프고요. 而且 게다가 뭐래요? 还有些发烧. 조금 열이 나요. 下午我带 下午我想带他去医院看看. 내가 오후에 그녀를 데리고 한번 뭐 할 생각이에요? 병원에 가볼 생각이다. 병원에 가고 싶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계속 병에 관련된 단어 등장했죠? 그렇기 때문에 답이 뭐다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예요. 일치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한 문제 더 보도록 할게요. 妈妈晚上不在家吃饭. 저녁에 집에서 밥을 먹지 않는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서 유추하셔야 될 건 엄마가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지 하지 않는지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例题2：今天晚上，你妈和同学们在外面吃饭，所以你们要自己做饭。妈妈晚上不在家吃饭。今天晚上，你妈和同学们在外面吃饭，所以你们要自己做饭。妈妈晚上不在家吃饭。 자, 보실까요? 엄마가 집에서 식사를 한다, 안 한다라고 정확한 말은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보시면 今天晚上你妈和同学们在外面吃饭. 오늘 저녁에 你妈, 너희 엄마와 同学们, 동창들은 在外面吃饭, 바깥에서 밥을 먹는데요. 所以你们要自己做饭.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스스로 뭐 해야 된대요? 음식을 해야 한다라는 걸 통해서 엄마가 직접적으로 집에 식사를 하지 않는다라는 건 등장하지 않았지만 바깥에서 밥을 먹는다라는 문장을 통해서 우리 이 문장은 역시나 일치한다라는 걸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바로 실전 PT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실전 PT 이번에는요, 1번 먼저, 1번이랑 그리고 5번 같이 한번 풀어볼 텐데, 1번 내용부터 해석해 볼까요? 小黎下班后要去北京. 小리는요, 퇴근 후에 어디를 가야 된대요? 북경에 가야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서 小리가 下班后, 퇴근 후에 뭘 할지 유추해 들어주세요.试题1：小李，你下班后没其他事吧？那跟我去机场接几位北京来的客人。小李下班后要去北京。小李，你下班后没其他事吧？那跟我去机场接几位北京来的客人。小李下班后要去北京。 자, 같이 한번 해석해 볼까요? 小리를 불렀어요. 你下班后没其他事吧? 너下班后 퇴근 후에 没有의 메이죠. 없어요. 뭐가요? 其他 다른 是 일이 없지라고 묻고 있죠. 那跟我去机场接几位北京来的客人이래요. 자, 여기 지금 베이징이 들렸지만 답은 일치하지 않다라는 걸 아셔야 되는데 왜요? 그렇다면 너 나랑 같이 어디 가자라고 했어요? 베이징이 아니라 지장 공항에 가자라고 했죠. 왜요?
찌에 마중하러 누구를 찌웨이 몇 분 북경에서 오시는 몇 명의 손님을 맞이하러 공항에 가자라고 했지 북경에 가자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은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고요. 5번 문제 바로 볼게요. 这儿的人不习惯说左右. 여기 사람들은요, 不习惯 적응되지 않았어요. 뭐가요? 습관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는 걸 왼쪽 오른쪽이라고 말하는 게 습관이 되지 않았대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여기서 유추하셔야 될 문장은 여기 지역 사람들이 어떤 거에 익숙하지 않은지 또는 어떤 거에 익숙한지를 주의 깊게 들어주셔야 돼요. 5. 这里的人不习惯说东西南北，只说左或者右。我和朋友们找司机问路，他们总是回答向左走或者向右走。这儿的人不习惯说左右。这里的人不习惯说东西南北，只说左或者右。我和朋友们找司机问路，他们总是回答向左走或者向右走。这儿的人不习惯说左右。 자, 보실까요? 첫 줄에 바로 등장하거든요. 这里的人, 우리 这里는 这과 같은 표현이죠. 여기 사람들은요, 不习惯 같이 여기까지 똑같은 문장 등장했어요. 그런데 뒤쪽이 다르죠. 不习惯说东西南北 뭐라고 말하는 게 습관적이지 않대요? 동서남북이라고 말하는 것이 익숙치가 않다라고 바로 첫 문장에 지금 뒤쪽에 다르게 등장했기 때문에 답은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문제를 쭉 보시면서 내가 이 문제에서는 어떤 내용을 유추해서 들으셔야 될지 그리고 문제와 듣기가 같은 내용이 아니더라도 비슷한 내용을 통해서 이 문장이 맞구나 틀리구나라는 걸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신경 써서 마지막까지 주의 깊게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독해 파트 우리 오늘은요. 부사, 조동사, 전치사 구가 들어갈 자리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 부사 조동사, 전치사구는요, 주로 누구 앞에서 수식을 해주는 친구들이냐면, 수로 앞에서 수로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로 앞쪽에 빈칸이 뚫렸어요. 그런데 이미 그 앞에 주어가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 자리에는 수로를 수식해주는 단어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품사들이 바로 부사와 조동사와 전치사구이기 때문에 위쪽에 배열된 단어에서 보기에서 부사나 조동사나 전치사구가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바로바로 수로 앞쪽으로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빈칸이 하나만 있으면 빈칸 앞뒤로 주어와 수어가 바로바로 나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혹은요 빈칸 앞에 부사가 있거나 뒤쪽엔 이미 전치사구가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자리는 바로 조동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어 앞쪽에서 항상 수어를 수식해 줄 수 있는 거 하나만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얘네 세 가지가 같이 나오거나 또는 두 가지씩끼리 나왔을 때는 항상 우리 외운 순서로 부, 조, 전 순서대로 배열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빈칸 앞뒤가 부사랑 조동사다 그러면 전치사구 또는 빈칸 앞쪽에 아무것도 없고요. 뒤쪽이 조동사다라고 할 경우 이쪽에는 부사 이런 식으로 앞뒤를 잘 파악해서 부사, 조동사, 전치사구 순으로 항상 배열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요. 일부 부사는요. 주어 앞에, 즉 문장 맨 앞에서 문장 전체를 수식해 줄 수도 있는데요. 문장 맨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사는 3급에서 요 정도 나오기 때문에 요 정도 잘 외워두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일반 부사와 부정부사가 같이 나왔다. 그럴 경우에는 일반 부사 먼저 대체적으로 많이 써요. 예를 들면 나는 간다는 뭐죠?
我去 간다. 그런데 나도 간다라는 건 뭐라고 쓰죠? 我也去. 우리 얘는요. 뭐뭐도 뭐뭐 역시라는 부사기 때문에 수러 앞쪽에 집어넣었는데 나도 가지 않는다라고 부정부사 뿔을 집어넣어 줄 경우에는 역시나 수러기 부사기 때문에 수러 앞쪽으로 들어갈 텐데 지금 이미 일반 부사가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 일반 부사 뒤쪽으로 집어넣어 주셔서 我也不去 나도 가지 않는다 형태로 이런 식으로 일반 부사랑 부정부사가 같이 나왔을 때 일반 부사 먼저 그리고 부정부사가 뒤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일반 부사가 있고요. 그 뒤에 빈칸인데 바로 수로가 등장했다라고 할 경우에 두 가지 경우 있겠죠. 첫 번째는 뭐 조동사거나 전치사거나 또는 부정부사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요거 의미 잘 파악하셔서 이 조동사나 전치사구나 부정부사 중에서 어떠한 품사가 의미상 필요한지 찾아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아까 요건 했던 내용이에요. 조동사는 수로 앞에 또는 전치사구 앞에 부조전 순서대로 써주시면 되고요. 전치사는 혼자 쓰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뜻이 뭐뭐와 누구누구에게 어디어디에서란 뜻이기 때문에 뒤쪽에 주로 명사와 같이 전치사 구를 이루기 때문에 어떤 빈칸 앞 뒤가 명사고요. 그 뒤에 수로가 있을 경우에는 이 자리에 전치사가 필요한지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예제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보시면 1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빈칸 앞뒤 먼저 확인할게요. 빈칸 앞에 이띵이라는 부사 있고요. 뒤쪽에 라이라는 수로, 동사수로 바로 등장해 있어요. 전치사구가 아니다라고 딱 알 수 있는 이유는 위쪽에 전치사구가 없을 뿐더러 뒤쪽에 명사, 제가 전치사는 뒤쪽에 항상 명사랑 같이 전치사 구 이룬다라고 했었죠. 빈칸 뒤에 어떤 명사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누가 필요하다라는 거, 조동사가 필요하다라는 거. 이띵은 반드시인데 같이 자주 쓰인 조동사가 하나 있죠. 바로 이띵야오,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조동사 야오랑 같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답은 A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 1번 한번 볼까요? 1번 보시면 你 주어와 回来 돌아오다 러까지 붙었으니까 돌아왔다라는 동사수로 앞이 빈칸으로 뚫렸으니까 역시나 이 자리는 요 수러를 수식해 줄 수 있는 자리여야겠죠. 자, 역시나 위쪽에 누가 필요한가 봤더니 이띵도 있고요. 또는 뭐 쫑위도 있는데 너는 반드시 돌아왔다? 말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C에 너 마침내 돌아왔구나라고 의미상 알맞은 부사 C를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3번이랑 뒤쪽에서 6번 같이 한번 풀어볼 텐데요. 역시나 빈칸 앞쪽을 보시면 이띵이라는 부사 등장해 있고요. 뒤쪽에는 하오라는 형용사수로 들어가 있죠. 그렇다면 여기에 필요한 건 바로 누구예요? 조동사예요. 자, 힌트가 더 있거든요. 바로 더인데 우리 후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배워서 할 수 있다라는 의미 같고요. 두 번째는요, 문장 끝에 이렇게 더랑 많이 호응되어서 후에 뭐뭐더 형식으로 뭐뭐 할 것이다라는 추측의 의미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끝에는 더는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답으로 집어넣어줄 후이랑 같이 호응되어서 비에단신 걱정하지 마요. 타더빙 그의 병은 이띵 반드시 뭐 할 거라는 거 좋아질 것이다 라고 추측의 의미로 이를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6번 같이 한번 풀어볼 텐데요. 자, 6번 보시면 빈칸 맨 앞에 빈칸으로 뚫렸는데 뒤쪽에 쩔이라는 장소 등장했죠. 여기. 자, 근데 뒤에 힌트가 하나 있거든요. 따오는 도착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어디까지라는 의미로 쓸 수 있어요. 뒤쪽 보니까 띠 뒤에 짠 지하철역이라는 뜻이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의미상 누가 들어가면 될까요? 그쵸? A에 종이 들어가서 종 A 따오 B 하면 뭐죠? A에서부터 B까지 즉 종좌 여기에서부터 따오 D 뒤에 짠 지하철역까지는요
走路的话 길을 걸어간다면 需要20分钟 20분이 걸린다, 20분이 필요하다라는 뜻으로 답은 A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수로 앞쪽이 빈칸으로 뚫렸다라고 할 경우에는 어떠한 수식 성분이 필요한지 잘 파악해서 위쪽에 답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쓰기 파트, 우리 오늘은요, 바자문이랑 빼이자문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먼저 바자문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볼 텐데, 우리 이 바자문은 뭐라고 부르냐면, 처치문이라고 불러요. 왜 처치문이냐면, 원래 우리 중국어의 기본 어수는요, 동사수러의 경우에 바로 주어, 수러, 목적어 구조로 쓰이죠. 그런데 이 바자문은요, 주어,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목적어를 데리고 나와서 이 목적어를 강조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주어가 목적어를 어떻게 수러했는지, 어떻게 처치시켰는지를 강조해주는 문장이 바로 바자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의 위치는요. 이렇게 주어랑 그리고 수러 뒤에 있는 목적어를 끌고 수러 앞으로 이끌어 나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수는요, 주어, 그리고 바 플러스 목적어, 그리고 그 뒤에 수러가 나와서 이 목적어를 강조하는 건 아니고 주어가 목적어를 어떻게 처치시켰는지를 강조해주는 문장이 바로 바자문이다 라는 거 알아주셔야 해요. 자, 바의 품사는요, 전치사예요. 우리 아까 독해 파트에서 전치사는 혼자 쓰일 수가 없다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도 역시나 혼자 쓰일 수가 없으니까 수러 뒤에 있는 목적어랑 같이 전치사 구를 이루어서 수러 앞으로 끌고 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주의하셔야 될 점은 수러 뒤에는 항상 기타 성분이 등장해야 하는데 이 기타 성분 자리에는요, 주어가 목적어를 어떻게 처치했는지 또는 그 처치한 결과가 무엇인지가 이 기타 성분 자리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수러 혼자 쓰일 수가 없다라는 거. 우린 다행히 어순배열 문제에서 만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딸랑 수러만 쓸 리는 없지만 여러분 이 다른 단어는 어디에 넣어야 돼? 라고 헷갈리실 수가 있지만 수러가 아닌 나머지 성분들은 수러 뒤쪽으로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타 성분 자리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러와 저 그리고 각종 보어들이 이 기타 성분 자리에 가장 많이 나오고요. 제가 방금 말했듯이 바자문은요, 바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 바가 들어간 문장에다가 부사나 또는 조동사 등을 가지고 수식을 해주셔야 될 경우에는 수러 앞이 아니라 이 바 앞으로 집어넣어 주셔야겠죠. 왜요? 전치사니까 우리 외웠던 순서대로 부조, 전 순서대로 맞춰서 수러 앞에 배열시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빼이자문은요, 이 빼이 자체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뭐뭐에게 뭐뭐를 당하다라는 피동문으로서 빼이는 어떤 동작을 당했다라는 거. 예를 들면 강아지가 나를 물었다가 아니라 이제 내 입장에서 뭐예요? 강아지한테 물렸어요. 이런 식으로 어떤 동작을 당했다라는 걸 강조해주는 문장이 바로 빼이자문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빼이자도 역시나 기본 어수는요. 주어 그리고 빼이와 목적어, 그리고 수러와 기타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바자문과 다른 점은요. 우리 바자문은 주어 자리에 동작을 가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빼이자문은 반대로 주어 자리에는요. 피해자가 등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주어 자리엔 피해자가 등장해서 이 주어가 목적어한테 어떤 동작을 당했는지 그리고 그 당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까지 기타 성분 자리에 집어넣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我们的教室 우리의 교실이 被他 그에 의해서 어떠한 동작을 당했어요? 打扫
청소가 된 결과 어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깐징러 깨끗해졌어요. 이런 식으로 동작을 당한 결과를 요 기타 성분 자리에 넣어서 채워주시면 돼요. 방금 말했었죠. 수로 뒤에는 기타 성분 와야 되고요. 페이자문에서 기타 성분 자리에는 러 그리고 꾸어 그리고 각종 보어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어순별 문제에서 요 러와 꾸어와 각종 보어들은 역시나 수로 뒤쪽에 우리가 알듯이 배열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요, 받자문과 마찬가지로 빼이의 품사도 뭐라고요? 전치사이기 때문에 어떤 부사와 조동사를 집어넣어 주셔야 될 경우엔 역시나 수로 앞이 아니라 빼이 앞에 위치시켜서 문장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아까 받자문은요, 절대로 바 뒤에 있는 목적어가 생략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목적어를 어떻게 처치시켰는지를 강조해주는 문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빼이자문은 반대로 당하는 피해자가 주어 자리에 온다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주어 자리는 꼭 들어가 주되 빼이 뒤에 있는 목적어는 생략해서 써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내 지갑 훔쳐가졌어 라고 하지만 정확한 가해자를 모를 수 있죠. 그럼 내 입장에서는 동작을 당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떤 가해자가 불명확하거나 또는 이미 말하는 대상과 가해자를 알고 있을 경우에는요, 이 빼이 뒤에 있는 목적어는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어순배열 문제에서 빼이가 등장했는데 명사가 하나밖에 없다 라고 할 경우에는 주어 자리로 집어넣어 주시고 빼이 뒤는 빈칸으로 남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풀면서 같이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문제 보시면 지금 누가 등장했어요? 바가 등장했는데 고맙게도 뒤쪽에 처치 대상 찌아오시 교실이 붙어 있죠. 그러면 처치하는 주어는 누가? 타, 그가 무엇을요? 찌아오시 교실을 어떻게 처리해요? 나서 처리한 결과 와야 된다라고 했어요. 마지막에 깐징러 깨끗해졌다 형태로 배열해 주시면 되겠죠. 자, 2번 문제는 누가 등장해 있어요? 빼이 있는데 그 뒤에 가해자 띠디 붙어 있어요. 그러면 주어 자리엔 당하는 사람이 와야 된다라고 했었죠.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지금처럼蛋糕 케이크는 케이크인데 뭐가요? 我的蛋糕 내 케이크가 被弟弟 남동생에 의해서 吃完了 다 먹어졌어요. 근데 이징이 어떤 단어가 있죠? 이징이라는 부사가 있어요. 제가 바자문이든 빼이자문이든 요 부사나 또는 조동사의 위치는 어디 앞에? 그쵸, 바와 빼이의 품사가 전치사기 때문에 그 앞으로 집어넣어 주셔야 하기 때문에 누구 앞으로? 빼이 전에 쓰셔. 답은요. 我的蛋糕 내 케이크가 이징 누구에 의해서? 빼이띠 남동생에 의해서 吃完了 다 먹어졌다 순으로 배열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실전 PT 3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3번에 누구 있어요? 바 있죠? 그 뒤에 처치 대상 띠엔나오 고맙게 붙여줬어요. 자, 그러면 누가 지금 주어 자리로 들어가야겠죠? 그쵸, 타, 그가요. 쥐띵 결정했어요. 무엇 하기로? 띠엔나오 컴퓨터를 어떻게 처리하기로 준 결과 누구에게 주기로요? 메이메이 여동생한테 주기로 결정했다 형태로 문장 배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5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5번에는 지금 빼이가 들어가 있는데 그 뒤쪽에 가해자 마마가 등장해 있어요. 그럼 주어 자리에는 당하는 피해자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럼 여기 나머지 단어 누가 들어가겠어요? 타, 그는요. 마마, 엄마에 의해서 무슨 동작? 날라, 맞았어요. 그 결과 몇 대 맞았다고요?
이뚠 한 대 맞았다라고 써주시면 돼요. 요 뚠은요, 어떤 끼니를 셀 때 한 끼 먹었어요 라고 셀 때 들어간 단어고요. 지금처럼 어떤 때림의 횟수를 셀 때도 들어간 단어인데 중국어는 항상 이렇게 숫자에 관련된 단어가 나오면 수러 뒤쪽으로 집어넣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날러 맞았는데 몇 대, 이뚠 한 대 맞았어요 형태로 수러 뒤쪽으로 집어넣어서 배열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우리 어순 배열 문제에서 빼이가 있거나 또는 바가 있을 경우에는 그 문장들의 특징 잘 생각하셔서 알맞게 어순 배열해 주시면 됩니다.